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작은 정원이 그녀의 마음처럼 빛을 잃기 시작한 것은 리스본 외곽,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낡은 단층집에서 70살의 아멜리아는 오늘도 홀로였다. 5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주앙을 떠나보낸 후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집안 곳곳에는 깊은 그리움, 포르투갈 사람들이 사우다디라 부르는 그 애틋한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작은 정원을 돌보는 일이었다. 빛바랜 아줄레주 타일이 장식된 벽 아래 철마다 피고 지는 꽃들과 남편이 아꼈던 레몬나무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정원의 향기로운 꽃내음으로도 따스한 햇살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장성한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찾아 먼 도시 포르투나 코임브라로 떠났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와 이웃 소피아와의 짧은 대화가 세상과 그녀를 잇는 가느다란 끈의 전부였다. 적막감이 감도는 집에서 그녀는 종종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꺼내 얼굴을 묻고 그의 채취를 그리워했다. 무료한 오후 손녀가 가르쳐준 페이스북을 습관처럼 둘러보던 아멜리아의 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디에고 알베르비스. 친구 요청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푸른 태주강을 배경으로 서서 지적이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짙은 머리칼과 깊은 눈매, 다정해 보이는 인상이 아멜리아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자신을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포르투갈계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아멜리아의 프로필 사진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온라인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디에고의 프로필에 적힌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거리를 초월합니다라는 문구와 그의 끈질기고 정중한 메시지에 잠자고 있던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외로움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디에고와의 연락은 왓츠앱으로 옮겨가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아멜리아의 마음을 잘 읽었다. 그녀의 외로운 일상에 귀 기울였고 남편과의 추억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페르난드 페소아의 시를 읽어주기도 했고 빛바랜 앨범 속 젊은 시절 아멜리아의 사진을 보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우셨나요? 나의 여왕님이라고 속삭였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관심에 아멜리아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디에고는 그녀의 삶에 다시 찾아온 마지막 사랑이자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브라질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곧 포르투갈로 돌아와 아멜리아와 함께 살 그림 같은 미래를 약속했다. 리스본 근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그녀의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알파마 지구의 좁은 골목길을 손잡고 거닐며 파도를 듣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미래였다. 그는 아멜리아를 나의 필루스, 내 삶의 이유라 부르며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했다. 아멜리아는 디에고가 보내오는 달콤한 말들에 취해 현실 감각을 잃어갔다. 그녀는 다시 사랑에 빠졌고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든 듯했다. 행복한 꿈에 젖어있던 어느 날 디에고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큰 사업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세관에 중요한 사업 물품이 묶여 있는데 당장 약간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디에고의 간절한 목소리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걸 정리하고 바로 당신에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도와줘요. 나의 사랑이라는 애원에 아멜리아의 마음은 흔들렸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의 일부를 디에고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그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그것이 시작이었다. 디에고는 이후에도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 중요한 계약 성사를 위한 로비 자금,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 등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져갔다.
아멜리아는 가끔 그의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느끼기도 했다. 브라질에 있다던 그가 갑자기 앙골라 출장 중이라고 하거나 이전에 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디에고는 더욱 교묘한 해명과 변명으로 위기를 넘겼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내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됐나요? 라며 서운함을 내비치거나 더욱 절절한 사랑의 말로 아멜리아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웠던 아멜리아는 그의 말을 의심하는 대신 자신의 불안감이 문제라고 자책하며 다시 그의 말을 믿어버리곤 했다. 아멜리아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일주일에 두세 번 그녀의 집에 들러 함께 커피를 마시던 이웃 친구 소피아였다. 평소보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하며 웃고 우는 아멜리아의 모습이 소피아의 눈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소피아는 정원에서 아멜리아가 누군가와 애틋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걱정 말아요, 디에고.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당신만 돌아올 수 있다면.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아멜리아에게 말을 건넸다. 아멜리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리고 아까 통화하던 그 남자 누구야? 아멜리아는 당황하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소피아는 단호하게 물었다.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야?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라도 보내는 거 아니지? 소피아는 최근 뉴스에서 본 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멜리아를 설득하려 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 아멜리아.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미 디에고에게 깊이 빠져있던 아멜리아에게 소피아의 진심 어린 충고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자신과 디에고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피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디에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아멜리아는 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이후 아멜리아는 소피아를 피하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우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친구마저 멀어지면서 아멜리아는 더욱 디에고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포르투에 사는 딸 이네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아멜리아는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라고 묻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디에고와의 관계를 반대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뒤섞여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고립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디에고의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 그는 포르투갈에서의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언급하며 더 큰 돈을 요구했다. 리스본 근교 카스카이스 해변 근처의 아름다운 빌라 사진을 보내주며 그 집을 공동 명의로 계약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곧 포르투갈로 돌아올 비행기 표값과 결혼 준비 자금, 심지어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막대한 세금을 해결해야만 출국 금지가 풀린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아멜리아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은 이미 디에고에게 송금한 지 오래였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극심한 불안감이 아멜리아를 덮쳤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생기를 잃은 눈동자. 디에고가 보내온 젊고 매력적인 사진 속 모습과 비교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나를 그가 정말 사랑할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디에고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 의심마저 마비시켰다. 걱정 말아요, 나의 여왕님.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만 생각해요. 아멜리아는 그의 말을 붙잡고 위태로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정원의 꽃들은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디에고에게서 마지막처럼 보이는 요구가 도착했다. 브라질에서의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포르투갈로 영구 귀국하기 위한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컸다. 그는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평생 아멜리아 곁에서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아멜리아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멜리아에게는 더 이상 내어줄 돈이 없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빌릴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멜리아의 나이와 변변찮은 소득 증명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은행 직원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더니 결국 대출 신청을 거절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난 아멜리아는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리스본의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집으로 돌아온 아멜리아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소피아가 다시 아멜리아의 집을 찾았다. 소피아는 며칠 밤을 새워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과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사진 도용 수법,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온 상태였다.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아멜리아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자신이 찾아온 자료들을 차분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비슷한 수법에 당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가짜 프로필 사진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디에고가 보낸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아멜리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자.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디에고는 다를 거야. 그는 진심이었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디에고의 사진 파일을 검색창에 끌어다 놓았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에고가 보내온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이름은 디에고 알베스가 아니었다. 그는 포르투갈의 유명 모델이었고 그의 사진은 여러 광고와 패션 잡지, 심지어는 다른 로맨스 스캠 사례에서도 도용되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아멜리아를 덮쳤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디에고와의 모든 대화, 그가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함께 그렸던 미래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아멜리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디에고. 절규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왓츠앱으로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그의 계정은 이미 삭제되고 없었다. 허공에 흩어진 사랑의 약속처럼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 평생 모은 재산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아멜리아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남편의 사진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런 아멜리아의 곁을 묵묵히 지킨 것은 소피아였다. 소피아는 매일같이 찾아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따뜻한 칼두 베르드 수프를 끓여주며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멜리아. 그놈들이 나쁜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소피아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아멜리아는 아주 조금씩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 이네스도 한달음에 리스본으로 달려왔다. 엄마의 초췌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네스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진작 엄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네스는 엄마의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하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함께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가족과 친구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아멜리아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디에고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사기꾼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기로 했다. 자신의 외로움과 어리석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리스본에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멜리아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정원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잡초가 무성하고 시든 꽃들이 가득한 황폐한 정원은 그녀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고르고 시든 가지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그때 메마른 땅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파릇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앙증맞지만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작은 생명력 앞에서 아멜리아의 지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의 삶에도